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된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7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보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경험한 변화를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머니들이나 자녀를 키우시는 젊은 어머니들께서 말이죠. 70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큰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엄마 자신을 위해서 좀 사세요. 우리 다 컸으니까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사고 싶은 것도 사시고요. 그때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사고 싶은 게 뭐지? 70살이 되도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50년, 자녀를 낳고 기른 지 47년 동안 저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건강, 자녀들의 교육비, 자녀들의 결혼 자금, 손주들 용돈까지.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해보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심지어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늘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해왔으니까요. 저희 집안 형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중학교 교사로 35년 근무하고 퇴직해서 지금 교직원 연금으로 월 27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저도 국민연금을 78만 원 받고 있어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2억 원 중에서도 아직 7천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넉넉한 편이죠. 그런데도 저는 늘 아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중에 자녀들한테 짐이 될까 봐서요. 마트에 가면 늘 할인 상품만 골랐고 옷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것만 샀어요. 미용실도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동네에서 가장 싼 곳으로 다녔습니다. 외식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나마도 자녀들이 사줄 때만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나?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직 손주들도 다 크지 않았는데 뭔 소리야. 나중에 우리가 아플 때 병원비도 들 텐데. 사실 저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요. 그게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23살에 결혼해서 24살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50년을 한 번도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신혼 때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온종일 집안일 했고 아이들 어릴 때는 육아하랴 살림하랴 정신없었고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교육비 벌려고 부업도 했어요. 김치 담가서 팔고 반찬 만들어서 팔고 이불솜 타는 일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들 때까지 쉴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불평한 적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였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밤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가서 야채 장사를 시작했어요. 추운 겨울 새벽 손이 시려서 물건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배추 싸게 가져가세요라고 외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벌어서 아이들 대학 보냈습니다. 둘째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세금 5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살던 집을 팔아서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세 보증금이 적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요. 그때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제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좀 서운했던 건 둘째가 이사 갈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 제가 하는 희생이 의미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정말 허무했던 건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난 후였어요. 갑자기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었어요. 누구 아침밥 차려줄 일도 없고 빨래할 것도 별로 없고 청소할 것도 금방 끝나버리고. 그동안 온종일 바빴는데 갑자기 오후 2시면 할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하지? 텔레비전을 보자니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없고 책을 읽자니 집중이 안 되고.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등산을 다니는데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젊을 때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가족 돌보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어서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누구지? 가족을 돌보는 엄마 아내가 아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더 서운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전화를 걸면 엄마 바빠서 나중에 다시 걸게라고 하고 집에 오는 것도 1년에 몇 번 안 됐어요. 그나마도 명절 때나 일요일에 잠깐 들렀다가 가고. 제가 외로워서 자주 전화하면 큰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도 뭔가 취미생활 하세요. 우리한테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매달리고 있었구나.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고 있구나.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 계속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집안일 하느라 바쁜데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가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평생 살림만 했으니까 할 일이 있지만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살림만 했다고? 그 살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게 지겨웠어요. 혹시 우울증인가 싶어서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만 사셨으니까 이제는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는 한글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내는 것도 고민이 됐어요. 나만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첫 수업날 저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열심히 붓글씨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이거 배우고 나서 손주들한테 예쁜 글씨로 편지 써줄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거든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골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또 계산부터 했습니다. 이 돈이면 손주 학원비 몇 개월치인데 나중에 더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수술을 미루고 깁스만 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또 그러는 거야? 손목이 아픈데 왜 수술을 안 해? 저는 대답했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래.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갈 텐데.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우리 딴 데 쓸 돈도 충분히 있는데 왜 본인 몸을 그렇게 소홀히 해? 그때 큰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손목 다쳤다고 말했더니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당장 수술 받으세요. 엄마가 아프면 우리가 더 걱정돼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면서 병원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내 몸을 치료하는 것도 이렇게 망설일까? 왜 내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까? 퇴원하고 나서 둘째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너무 아끼면서 사시니까 저희도 불편해요. 저희가 뭔가 사드리려고 하면 거절하시고 좋은 데 모시고 가려고 하면 돈 아깝다고 하시고 엄마가 편하게 사셔야 저희도 편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아끼면서 사는 게 오히려 가족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구나. 자녀들이 효도하고 싶어도 제가 받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70살 생일 이후부터요. 제일 먼저 한 건 옷을 사는 거였어요. 50년 동안 시장에서만 옷을 사왔는데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니까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원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티셔츠 하나를 샀는데 가격이 8만 원이었어요. 시장에서는 1만 원이면 사는 건데 8만 원이라니. 계산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달라 보였어요. 옷이 잘 맞으니까 자세도 달라지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남편이 새 옷 샀나? 예쁜 애라고 말해줬을 때 마음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엔 미용실을 바꿨습니다. 동네 싼 미용실 대신에 조금 비싸지만 실력 좋은 곳으로요. 파마를 새로 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아들이 집에 와서 엄마 뭔가 달라 보이는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새로 사고 파마도 했어라고 했더니 엄마 그렇게 사시는 게 좋아요. 훨씬 밝아 보이세요라고 말해줬어요.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취미생활을 확장해 봤어요. 서예 교실 외에 노래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리 강습도 듣기 시작했어요. 노래 교실에서 트로트를 배우는데 이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가요들을 제대로 배워서 부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요리 강습에서는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서양 요리를 배웠어요. 파스타, 리조또 같은 것들요. 집에서 남편한테 해줬더니 이런 맛있는 요리를 왜 지금까지 안 해줬나라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과 함께 배우다 보니까 서로 안부도 묻고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게 됐어요. 어느 날은 새로 사귄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순 씨 요새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활기차 보여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경쾌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남편과 함께 외식도 합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왜 밖에서 사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끔 밖에서 먹으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좋네라고 생각해요. 지난달에는 정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갔는데 비용이 1인당 3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3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인데 그걸 여행으로 쓴다니요. 그런데 부산에서 보낸 사흘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속 제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50년 만에 이렇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사진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줬더니 큰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엄마가 이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앞으로도 자주 여행 다니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들도 행복하구나. 내가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있으면 가족들도 걱정하고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지금은 한 달 생활비가 예전보다 50만 원 정도 더 들어요. 취미생활비, 외식비, 옷가, 화장품값 등등 해서요. 하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돈이 저한테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건강에도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기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치과 치료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요.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먹기 시작했고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건강하게 늙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아프면 가족들이 더 걱정하고 돈도 더 많이 들잖아요. 미리미리 건강 관리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달 전에는 스마트폰도 새로 샀어요. 예전에 쓰던 건 사지 5년 됐는데 배터리도 금방 닳고 느려서 불편했거든요. 새 폰을 사니까 사진도 훨씬 예쁘게 나오고 아이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요즘은 유튜브도 보기 시작했어요. 요리 채널, 여행 채널, 건강정보 채널 같은 것들이요. 새로운 정보를 얻는 재미가 쏠쏠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여전히 고민이 되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포기하지는 않아요. 정말 필요하고 하고 싶은 일이면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정말 큰 도전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70이 넘어서 컴퓨터라니 저도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시니어 컴퓨터 교실이 있다길래 용기를 내서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은 정말 어려웠어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하고 글자 치는 것도 한참 걸리고. 하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알려주시고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 서로 도우면서 하니까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간단한 문서도 만들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어요. 손주들한테 이메일로 안부 인사를 보내면 할머니 대단하세요. 라고 답장이 와요. 컴퓨터를 배우면서 가장 좋았던 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거예요.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건강 정보, 요리 레시피, 여행 정보까지.
이제는 여행을 계획할 때도 직접 인터넷으로 숙소를 찾아보고 맛집 정보도 미리 알아봐요. 예전에는 여행사에서 짜준 일정대로만 다녔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곳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제가 컴퓨터 배운다고 하니까 의아해했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왜 배워?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로 여행 계획도 세우고 건강 정보도 찾아서 알려주니까 이제는 당신이 컴퓨터 배워서 다행이야 라고 말해요. 요즘은 블로그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요리 사진도 올리고 여행 다녀온 후기도 쓰고 일상 이야기도 적어요. 처음에는 글을 쓰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뭔가를 올려요. 댓글로 잘 보고 갑니다. 레시피 감사해요 라는 말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어느 날은 비슷한 나이대의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도 정수님처럼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용기를 얻고 갑니다. 그 댓글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싶어서요. 이제는 돈을 쓰는 것도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1,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고민했는데 지금은 제게 필요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적정선에서는 부담 없이 사요. 얼마 전에는 정말 큰 결정을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4박 5일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비용이 1인당 6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보낸 닷새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유채꽃이 핀 들판을 걸으면서 내가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구나 하고 감동했어요. 한라산을 오르지는 못했지만 중턱까지 올라가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의 성취감이란 이른이 넘어서도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제주도 전통시장에서 쇼핑도 했어요. 손주들 선물로 귤 초콜릿도 사고 딸들한테 줄 제주도 화장품도 샀어요. 예전에는 여행 가서 선물 사는 것도 아까워했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좋아할 것 같은 데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사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제주도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 자신을 뒷전으로 밀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였다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았던 것도 그 시절에는 필요한 일이었다고요.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해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아요. 아침 식사 후에는 블로그에 올릴 글을 써요. 어제 있었던 일이나 새로 배운 요리 레시피 같은 것들이요. 글을 쓰다 보면 제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취미활동을 해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서예교실, 화요일과 금요일은 노래교실, 수요일은 컴퓨터 교실에 가요.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가끔은 아이들과 만나서 식사를 해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일주일치 반찬을 미리 다 해놨는데 이제는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어요. 매일 다른 걸 해먹는 재미도 있네라고 남편이 말할 정도예요. 돈 쓰는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50만 원 정도 써요. 50만 원이 늘었지만 삶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가장 많이 쓰는 항목은 취미활동비예요. 각종 강습비, 재료비, 교통비 해서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들어요. 그 다음이 외식비와 간식비로 10만 원, 옷값과 화장품비로 10만 원, 나머지 10만 원은 여행 적금이나 선물비로 써요. 건강관리비도 늘었어요. 정기검진, 치과치료, 영양제비 해서 한 달에 평균 5만 원 정도 들어요. 예전에는 아프면 그때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방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밤에 누워서 오늘 너무 많이 쓴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제가 밝아지니까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와요. 큰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아요. 엄마가 우울해하시면 저희도 걱정되고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처럼 사시는 게 훨씬 좋아요. 둘째 아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엄마가 취미생활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니까 저희한테 의존하지 않아서 좋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오히려 가족들한테 부담을 주는구나. 나 혼자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족들도 힘들게 만들고 있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저는 좀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아끼고 참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적당히 쓸 건 쓰고 적당히 즐길 건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건강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몸이 아프면 병원비로 더 많은 돈이 들고 가족들도 더 걱정하게 되잖아요.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모든 면에서 이익이에요. 요즘은 새로운 계획도 많아요. 내년 봄에는 친구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벚꽃 시즌에 교토와 오사카를 다녀올 예정이에요.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정도 여행비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행 적금도 매달 10만 원씩 넣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여행은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행은 인생의 활력소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계획하고 있는 건 운전면허 따는 거예요. 70이 넘어서 운전면허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고령자도 안전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딸 수 있더라고요. 남편이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운전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택시비도 많이 드니까 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이해해 주더라고요. 중고차를 하나 사서 연습하려고 해요. 물론 처음에는 무서울 것 같지만 천천히 배워보려고 해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가끔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정순이 너 정말 많이 변했다고 말해요. 예전에는 좀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활기차 보인다고요. 저 자신도 그걸 느껴요. 거울을 보면 같은 나이인데도 훨씬 밝아 보이거든요. 웃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둘 다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만날 때마다 할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제 취미활동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친구들과 등산 다녀온 이야기를 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재미가 있어요. 가끔은 함께 새로운 걸 도전하기도 해요. 지난달에는 댄스 교실에 함께 등록했어요. 사교 댄스는 아니고 라인 댄스라고 여러 명이 같은 동작을 따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몇 번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손주들도 저의 변화를 좋아해요. 예전에는 제가 만날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 조심해라. 같은 말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배운 새로운 요리를 해주거나 여행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요. 초등학교 3학년인 큰손주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우리보다 더 바쁘시네요. 매일 학원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돈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돈은 아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돈은 행복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무턱대고 쓰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는 거죠. 건강, 취미, 관계, 경험 같은 것들에요. 저희 같은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아끼는 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쓰는 것 자체가 제약시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적당히 쓰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젊을 때 투자가 중요해요. 운동, 취미활동, 사회적 관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요즘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만나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후회도 해요.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고요. 40대, 50대에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이었다고.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요.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70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을 보면
가끔 안쓰럽기도 해요. 저희 세대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자신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고요. 특히 돈에 대해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무턱대고 쓰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건강, 교육, 관계, 경험 같은 것들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몸은 예전보다 불편하지만 마음은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설레요. 새로 배울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70살부터 시작한 제2의 인생이 어쩌면 첫 번째 인생보다 더 의미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첫 번째 인생은 의무감으로 살았다면 두 번째 인생은 선택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모든 게 가능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제 늦었어라고 생각하면 정말 늦어지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할 생각이에요. 내년에는 영어 회화 교실에도 등록해 보려고 해요. 해외여행 갔을 때 현지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라도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가 받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요리를 배웠으니까 독거노인들께 도시락을 만들어 드리는 봉사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느끼는 건 참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일을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 바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저도 70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